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현재 원주를 바탕 강원 영서지요. 비가 오다 내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늘 밤부터 이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장맛비가 수강 상태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이 장마 그만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자,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고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요. 식품접기 업체의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5개 영업 시행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꾸준히 헌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현재 혈액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 내용 살펴보고요. 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8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 86건과 하천 20건, 산사태 110건, 철도 2건 등 공공시설 235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주택 205건과 농경지 800만 제곱미터 등 세유시설 259건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강원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도 사흘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전 직원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각 시군과 금부대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은 대규모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단계입니다.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횡성한우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서 올해 축제는 온라인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 구이토와 농특산물 판매장, 대규모 공연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의 거리 두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품접기업체의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 문정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식품접기업의 5개 영업 좀 허용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개 영업이 이제 허용이 되었어요.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네, 그 조례의 개정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원주시 식품접기업 5개 영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규칙으로 이것이 허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제 기존에 그 도지사가 뭐 지정했던 관광특구 또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네. 또 이제 그 밖에 원주시장이 이제 별도로 그 지정한 장소에서는 5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뭐 집행부에 관련 부서의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 또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또 제기했었고요. 네. 5개 영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네,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8월 4일이요. 예. 네. 하지만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비가 와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는 겁니까? 네,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단 3개월간 네.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좀 쌀쌀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능하군요. 네네. 이게 그 뭐 시설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영업장이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특별한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영업장과 이제 연결된 그 공개 공지, 또 전면 공지, 그리고 테라스, 루프탑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하지만 또 이제 분명히 또 5개 영업을 허용하지만은 좀 지켜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네. 5개 영업장은 이제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공개 공지, 전면 공지 또는 테라스 루프탑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네. 또 영업 시간은 영업 개시 시간부터 그날 24시까지 자정까지 하고, 네. 그리고 24시 이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또 옥내로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5개에서는 화구 사용 및 조리 행위가 불가하고요. 또 5개 영업으로 인한 이제 통행이나 소음, 뭐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중지 또는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5개 조리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네네. 조리된 음식만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드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민원이 들어오면은 뭐 바로 네.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네. 이게 좀 민원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또 마음도 듭니다. 그냥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중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민원이란 이게 이제 뭐 이 한시적 저희가 이제 그 시행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악의적인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제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뭐 소미나 냄새, 위생 뭐 이런 쪽에 민원이 있으면 네. 일단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아까도 저희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는 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런 그 야외 네. 영업의 허용 이게 시작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이번 주 어느 정도 이제 장마가 진정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네네. 뭐 이제 야외 영업 이제 좀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네네.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밀접하게 붙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던 시민들이 네. 식품 접객업소를 이제 보다 많이 이용하신다면 영업주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이용하시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다 그 넓게 공간을 활용해서 거리를 두고 그 실내 시대에서 업소를 이용하시면 또 막연한 불안감에서 다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5개에서 이 영업을 하는 것이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또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헌혈하시는 분들도 급감을 했죠. 그래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뭐 원주 지역에서도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점검하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헌혈하시는 분들도 급감을 했었습니다. 좀 혈액 보유량이 좀 비상 단계에 돌입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또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국내 혈액 보유량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이 여전히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을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약 4일분으로 5일분 이상을 넘겨야 혈액 수급의 적정 단계가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혈액 부족에 따른 수급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혈액원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의 혈액 보유량은 3일분 미만이었는데요. 이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서 주의 단계를 말합니다. 다만 현재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혈액 보유량 2위일 정도로 헌혈한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적정 혈액 보유량보다 많은 6일분 정도로 전국에서 혈액 보유량이 제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인 혈액은 서울, 인천 등 수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출고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높은 혈액 보유량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항상 안정적인 혈액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노대호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6.41분으로 적정 보유량 5.01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헌혈자는 총 37,812명으로 2019년 동기간 4123명보다 2,311명이 금년도에 감소하였습니다. 원주 지역 최근 3개월 헌혈자는 2,840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3,510명보다 670명이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단체 헌혈 급감이 주 원인입니다. 강원혈액원에서는 헌혈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하여 모든 방문자의 발열과 여행 기록, 호흡기 증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헌혈 현장 역시 소독과 위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단체 헌혈 또 헌혈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네, 원주시에는 헌혈의 집이 총 3군데 있는데요. 원주시 보건소와 터미널에 위치한 헌혈의 집, 그리고 상지대학교 안에 위치한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아직까지도 헌혈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는데요. 군부대 단체 헌혈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나 기관 단체 헌혈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헌혈의 집 원주센터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저희는 거의 한 25명 내외로 하루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벤트를 진행을 해도 15명 내외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줄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단체 헌혈 아예 못 나가고 있죠. 지금 학교가 단체 버스가 아예 못 들어가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운영을 안 하니까, 대학교가 운영을 안 하니까 대학교 안에 있는 헌혈의 집은 아예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체열이 많이 줄었고, 거기다 헌혈의 집 체열 인원까지 줄어버렸으니까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수술까지 연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지금 헬기로 혈액을 지금 막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부대 전담반 간호사를 따로 꾸렸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군부대에 또 전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 전담 체열 간호사를 따로 마련을 해서 국방부랑 보건복지부랑 같이 해서 그렇게 군부대는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혈액 보유량 아직도 이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그 혈액 보유량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요, 민방위 교육을 헌혈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네, 민방위 교육도 헌혈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는 모든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어제부터 오는 11월까지 민방위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헌혈 증서 사본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도 민방위 교육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혈액 보유량을 채우기 위해서인데요. 여전히 학교 등 단체 헌혈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혈액 보유량 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산사태 경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인데요. 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소방서의 이태규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정말 곳곳에서 이 폭우로 인한 사고들 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에도 호우로 인한 119 신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 본격적으로 호우가 시작된 1일부터 11일인 오늘 현재까지 55건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출동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2일에는 폭우로 인해서 금대리 계곡에 고립된 요구조자 5명을 구조했고, 4일에는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의 하천에서 침수된 차량에 내부 요구조자가 발생해서 1명을 구조했고, 또 이제 6일에는 갑자기 불어나는 강물로 밭에 고립된 요구조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그 밖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원주 지역에서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로군요. 자, 장마가 정말 깁니다. 또 이번 주까지는 뭐 계속해서 비가 오다 내리다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집안이 또 계속해서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장마가 길어졌을 때 지금 상황 좀 각자 또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특히 살펴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미리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도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계곡, 강, 공사장 근처와 같은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마시고 대피 경보가 있을 시에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이 휴가철, 피서철 아니겠습니까? 이 계곡이나 근처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불어난 계곡물을 만났을 때는 뭐 이 정도 물살이면 지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물살이 빠르고 수위가 높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곡에서 야영을 하시게 되거나 뭐 이게 숙박을 하시게 된다면 높은 지대로 대피를 하시고 꼭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 텐트를 칠 때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텐트를 치는데 이게 정말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뭐 웬만한 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 이제 금대리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물로 미리 대피하지 못한 인원을 저희가 한 70명 정도 대피를 시켰거든요. 예. 70여 명이요. 네네네. 그래도 또 인명피해가 없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상생활 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로에 빗물이 이제 차 있을 때 이 자동차와 사람 모두 이제 그곳을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면 안 된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차량으로 만약에 이동하실 때 이제 물웅덩이를 만나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침수 부위가 운전자 발등이나 발목 정도까지 잠길 경우에는 절대 차량으로 건너지 마시고 우회로를 찾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담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짧은 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건너야 된다면은 저속으로 변속을 하고 바로 이게 통과를 하셔야만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물웅덩이 만나시면은 그래도 역시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에 잠기게 되면요. 네. 이게 또 이제 그 누전 사고 또 발생률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예, 습기가 많기 때문에 누전 사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 감전사고 중 예방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건물이나 주택 내부 외부에 드러나 있는 전선 피복 상태를 뭐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근데 이미 침수되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비 피해가 커져서 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거나 침수가 된다면은 제일 먼저 현관앞 분전함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시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미리 뽑아서 감전사고의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마 초기에 이 춘천 지역을 비롯해서 이 북쪽 지역에서는 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또 인명 피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심각 단계는 뭐 대규모 산사태 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최고 수준의 경계 단계라고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 좀 조짐,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경사지에서 돌이 갑자기 굴러내리거나 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되는 경우는 산사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산이나 땅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나는 경우에는 이미 산사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전국 산지 토양이 물을 머금는 능력이 한계치에 달해서 네. 앞으로 어디서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사지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평지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 소방서 현장에서 정말 이런 점들은 평소에 주의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당부 사항인데요. 최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물 구경을 위해서 하천 근처에 가시거나 더 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영을 즐기러 바닷가에 가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요. 보도자료 보셨다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영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 예. 자신의 안전은 누군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모한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관 분들 불이 나면 또 물 사태가 나더라도 항상 또 일선 현장에서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원주 소방서